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나는 3가지 습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최근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머리 여기저기에 하얀 머리카락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나 평소보다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50대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지난 1년 동안 흰머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43%가 특정한 3가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 이후에 유독 흰머리가 늘어났거나 바쁜 일정으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기간 후에 머리카락 색깔이 변한 것을 발견하신 적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습관들이 모발의 멜라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만큼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흰머리가 늘어나는 원인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들 중에서 흰머리를 급증시키는 주범들을 찾아내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급증하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흰머리를 급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장기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성인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흰머리 발생률이 무려 2.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역할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모낭세포를 보호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낭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멜라닌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된 실험 대상자들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멜라닌 함량이 정상 수면군 대비 평균 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모낭 주변의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제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인보다 평균 40%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특정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이 흰머리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70% 이하인 성인의 경우 흰머리 발생 속도가 정상군보다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멜라닌 생성에 필수적인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이로신은 멜라닌 색소의 원료가 되는 핵심 성분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멜라닌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의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 3개월만 해도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색깔이 현저히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구리, 아연 등의 결핍도 흰머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은 5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 이하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흰머리 비율이 정상군보다 무려 2.1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축적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낭에서 멜라닌 줄기세포가 조기에 고갈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모낭 주변의 멜라닌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성숙한 멜라닌 세포로 급속히 분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너무 빨리 소모되어 결국 멜라닌 생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고스트레스 그룹과 저스트레스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고스트레스 그룹의 흰머리 발생률이 무려 3.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단 몇 주만 해도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장기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도 모발의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각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3주간 유지했을 때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리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완전한 암흑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마사지는 머리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모낭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행한 그룹에서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멜라닌 함량이 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흰머리 예방을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타이로신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닭가슴살, 연어, 계란, 아몬드, 검은 콩, 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검은 콩은 동양인의 체질에 특히 잘 맞고 타이로신 외에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모발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매일 검은 콩 30g씩 섭취한 그룹에서는 6개월 후 흰머리 진행 속도가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50대 이상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간, 정어리, 참치, 달걀 노른자 등을 정기적으로 드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보충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리와 아연은 멜라닌 생성 효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구리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깨, 호박씨, 캐슈넛 등이 있고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호박씨, 소고기,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으로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도 놓칠 수 없습니다.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등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다양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등은 모낭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각 끼니마다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포함시키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 종일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달걀과 견과류, 과일 정도는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검증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4회 30분씩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시되 한 번의 걷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실천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법도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도구입니다. 4에서 7에서 8 호흡법을 추천하는데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를 하루 3회 각각 4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요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예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교류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정신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의 부담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개선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시키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화분이나 꽃을 키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흰머리가 급증하는 3가지 주요 원인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만성 스트레스가 바로 그 주범들이었고 각각에 대한 실용적인 개선책들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모발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모발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까지 함께 개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